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학 독해를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틀을 잡아주시면 좋냐면요. 만약에 A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면 A 단계는 100가지 수,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식이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수와 연산 파트로 넘어가지는 독해 부분이고 B 단계 같은 경우는 자릿수, 덧셈 뺄셈, 곱셈 구구도 수연산 파트예요. 그만큼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수 연산 파트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도 잡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C단계로 봤더니 C단계는 수연산 파트에서 분수소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덧셈과 뺄셈은 C단계에서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스타트해서 아까 여기 곱셈 구구가 나와 있기는 했지만 C단계 곱셈과 나눗셈에서 그 다음 여기는 3, 4주차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간략하게 요 C단계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넘겨서 수가 2주차로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만약에 D1에 3, 4주차를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있는 C2를 하고 넘어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D2도 오늘 진행을 하는데 D2 같은 경우는 교재 자체가 평면도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앞쪽에 있는 단계들이랑은 연결되기보다는 플라토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플라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C, D, E, F 단계만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똑같이 D 단계니까 D 단계에 있는 플라토 부분을 먼저 친구들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학 독해로 넘어오는 게 좋아요. 좀 집약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D 단계 평면 규칙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삼각형 성질, 사각형 성질, 그 다음에 이동, 점의 이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D2에 약간 좀 정리되어서 수학 독해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D2를 풀기 전에는 플라토 D단계를 하고 D2로 넘어오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 바로 수학 독해 교재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플라토를 더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라토를 하기 전에 수학 독해를 먼저 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잠시만요. 자, 그리고 교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부터 보면 먼저 D1의 자연수 파트입니다. 자, 자연수라고 하면 여기서 먼저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교재에 처음 나와 있는 이 주제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그러면 과연 아이들한테 자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자연수라고 하면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연수의 표현은 친구들 문제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뭐냐면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그러니까 사물의 개수 그리고 순서를 매길 때 사용되는 수거든요. 사물의 개수나 순서를 매길 때 사용되는 수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물을 세거나 순서를 센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자연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자연에서 무언가를 보고 개수나 순서를 매길 수 있다. 그래서 실자연에서 세어 보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자연수는 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거든요. 너도 수로 표현을 하면 1이라는 사람의 한 명의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눈을 보면 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눈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연수이다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여기서 짚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자연수의 굳이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가 자연수가 있잖아요.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나누보면 양의 정수가 있고 음의 정수 그리고 나머지는 유리수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양의 정수는 플러스 쪽이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쪽이에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자, 그래서 0은 자연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수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수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수들에서 5자리 수, 10만, 100만, 1000만, 억초 그리고 몇 배의 금액이고 금액 만들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큰 수 부분에서는 아이들과 이야기 엄청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면 계속 얘기해요. 몇 억, 몇 조, 몇 그러면서 뭐가 제일 커요? 선생님은 뭐 경이라는 걸 알아요? 뭐 무량대수는 알아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먼저 보면 제일 먼저 5자리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자리 수라고 나와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곱하기 표시를 해서 좀 표현하게끔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 10, 100, 1000, 만이잖아요. 만에다 체크를 하고 2개라는 거를 볼 수 있게 하고 끊어주세요. 왜냐면 이 수들이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000도 체크하고 끊어주시고 100도 체크하고 끊어주시고 1도 체크하고 끊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곱셈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만을 만약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곱하기 2라고 적고요. 그래서 2만 이라고 적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0이잖아요. 1000은 이렇게 여기서 조금 내려오는 자리로 하면 그래서 4라고 하고 자리 맞춰서 4000이라고 적을 수 있게. 그리고 100이다 라고 하면 5개 해서 500. 그 다음에 1이 3개다 라고 하면 1 자리 맞춰서 3개 해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리가 이렇게 맞게끔 한 번쯤은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적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실제 읽을 때는 어떻게 4개씩 끊어서 읽거든요. 그래서 4개씩 딱 끊어서 여기는 1, 10, 100, 1000, 만이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24,503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요거는 뒤에 큰 수가 있어서 여기 읽고 세는 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5자리 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에 보면 억과 조가 있거든요. 억과 조 3일 3일로 넘어가 주시면 수가 더 크잖아요. 그쵸?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이 자릿수에 맞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몇 개씩 끊어집니까? 4개씩 끊어져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직접 이걸 할 때 여기다가 1, 10, 100, 1000을 쓰게 해주시고요. 근데 일시백천을 썼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단위로 이렇게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4개씩 일시백천, 일시백천, 일시백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억이고 여기서는 만이다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억자를 쓰고요. 요 선자에다가 만자를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1억 4,960만 끝나죠. 이렇게. 지금 제가 1억 4,960
60, 만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친구들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큰 수로 끊어서 읽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5자릿수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이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지연이는 얼마죠?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 3장 이렇게 표시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시 체크, 그 다음에 표시 체크, 표시 체크까지 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되냐면요. 아이들이 읽다 보면 여기까지 읽고 끝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같이 끊어서 마지막에 어떤 주어진 조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10,000원짜리 쓰고 꼭 3장 확인해서 30,000원을 친구들이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자릿수 맞춰서 연습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된 거를 풀이 과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습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거 네, 팁으로 드립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0만, 100만, 1000만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조금 형태가 다른 게 지금 100하고 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10하고 만이라고 되어 있고 끊어볼게요. 그리고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걸 알려줘야 되냐면 만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뒤에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표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100을 쓰고 공이 4개.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리고 곱하기 5로. 그리고 10만도 10 쓰고 공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3개. 그 다음에 1 쓰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8개 해서 어떻게? 자, 500만, 538만이라고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 네, 이거는 여기서만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활하게 잘 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식을 안 써보면 뒤에 가서 표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꼭 여기서 연습은 이런 방법으로 시켜주시면 돼요. 수 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쭉쭉쭉쭉 쓰고 나중에 끝나버리거든요. 나는 수를 다 읽을 수 있어 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읽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 어떻게 끊어서 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할 때 2장, 5장, 7장, 3장까지 끊고 마침표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보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만 자체가 공 4개를 의미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는 만이라는 것 자체에 공 4개가 있는 거를 기억하는 아이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줘도 돼요. 1,000하고 만 쓰고요. 그 다음에 100 쓰고요. 만 쓰고요. 그 다음에 10 쓰고요. 만 쓰고요. 그냥 1 쓰고 만 쓰고 이런 형태로 하게끔 해주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얘가 공 4개라는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자, 뒤에 이 부분은요. 아까 친구들이랑 저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태양은 지구에서예요. 태양은 지구에서 1억 4,9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쌤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구가 나왔으니까 태양이랑 지구잖아요.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는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간다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 얼마만큼일지 궁금해 라는 발문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찾아볼까? 라고 해주신다던가 그래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내가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읽어보고 38만 4,400km래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과 또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도 조금씩 확장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는 2020년 전 세계 인구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우리나라 인구수? 우리나라 인구.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어느 나라의 인구수가 많은지, 그러면 여기서 뭐 중국이 많은지, 진짜로 인도가 많은지, 미국이 많은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상식을 하나씩 더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년의 시간에 초로 나타내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있는 그대로 물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거는요. 음, 1000년이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1년도 해볼 수 있잖아요. 1년. 1년을 초로 표현해보면. 그럼 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년은 우선 365일이고, 그런 다음에 이게 1년이고, 그 다음에 24시간이 있으니까 24시간을 적어보고 하루에,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런데다가 1분은 60초니까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친구들한테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두 자리 두 자리 하라 그러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뭘 쓰는 거냐면 계산기를 쓰도록 해주세요. 자, 계산기를 쓴다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이러한 풀이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 연산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 네가 연산은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더 큰 수들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생각해야 돼라는 부분을 여기서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선 1000년이었잖아요. 그러면 1년이었던 게 나중에는 10년을 물어볼 때는 10으로 바뀌면 되고 100년은 100으로 바뀌면 되고 1000년은 다 똑같은데 여기가 1000으로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수업할 때 처음에 이렇게 자릿수 다 알려주고요. 앞에 부분 표현하는 거 표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엄청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국가 예산.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한 4학년 빨리 하는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도 하거든요.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예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요새 이제 뉴스에서도 국가 예산이 얼만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커져가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2018년에 1년 국가 예산은 4조 940억 달러였잖아요. 근데 저는 2020년을 찾아봤거든요. 2020년에 정부 예산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513억 5천만이었거든요. 근데 순간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야 미국이랑 이만큼 별 차이가 없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만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달러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야 미국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이만큼이고 우리나라는 이만큼이면 별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달러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달러 계산하는 거, 뭐 이제 1달러에 뭐 1200원으로 계산해서 곱하기를 1200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풍부한 이야기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어떻게 끊어서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어진 수를 조억만으로 끊어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4개씩 끊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저처럼 끊고 끊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만 쓰고 억 쓰고 조 쓰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17조, 그 다음에 982억, 그 다음에 5천만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단위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단위들 체크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몇 배의 금액입니다. 자, 우리 몇 배의 금액일 때는요, 어떤 걸 표현하면 좋냐면, 몇 배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곱하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전에 곱셈 있는 부분에서 요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10,000원의 10배면 당연히 우리 엄마쌤들은 지금 여기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계산이 빨라요. 앞쪽 부분보다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계산이 막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돈에 대한 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꼭 계산하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은 우선 쓰고요. 곱하기 10이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이미 10배라는 이야기가 곱하기 10이다라고는 앞쪽에서 계속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앞에 거 1 요거 이렇게 그래서 수가 커졌을 때는 이렇게 개수를 조금 보면서 세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 10만 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또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는 만 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 와서 10,000원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오고 여기가 공 4개라는 거 의미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요. 제일 큰 돈이었는데 100억 원이었나요? 100억 원? 네. 1억 원에 100배 요거죠. 1억 원에 100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방법대로 하면 1억 원 하면 공이 4개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1억 원 쓰고 100배라고 해서 100배 못 빼고요. 억 원을 먼저 쓰게 하고요. 1 갖고 와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이렇게 표현이 개수를 세서 공이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공이 이렇게 된다라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친구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이거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의 문제이죠. 자, 마찬가지 문제니까 여기도 문제에 체크하는 거.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장 들어있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10,000원은 빠지지 않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금액 만들기예요. 금액 만들기에서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문제를 읽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되게 조그맣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죠. 자, 그러면 1억 원은 이라고 나왔어요. 1억 원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은 뭐가 되냐면 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야 되는 게 1억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배입니다니까 요만큼이 10,000원의 1만 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만 배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모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쓰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나누기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1억 나누기 만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나누기로 표현을 하면 좀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1억 원이니까 공이 몇 개가 돼요? 4개가, 8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4개 지우고 여기 4개 지우고 여기 있는 남은 게 여기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고 해볼게요. 자, 1억 원은 100만 원의 몇 배입니다. 그러면 100 한글로 써서 해볼게요. 만 원의 몇 배는 1억 원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이니까 공이 4개 체크하고 1억 원이니까 공이 8개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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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 배? 네, 100배입니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 지우는 거 여기 4개, 4개, 2개, 2개 남는 거 100 쓸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친구들이 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쓸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식 써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은요, 친구들한테 풀려봤더니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진대요. 우선, 왜냐면 돈의 액수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네모를 쳐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4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런 문제를 보면 예금한 돈이 10억 원을 모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찾으려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는 몇 장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자체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10억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로 가야겠죠. 10억 원을 찾을 건데 100만 원짜리 수표로 몇 장을 찾아야 되냐고 물어봐. 이렇게 형태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니까 공 4개 그리고 여기는 8개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지우고 4개 지우고 그 다음에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남는 거는 요만큼 여기는 이렇게 1000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식을 써가지고 지우고 지우고의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큰 수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띄어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2주차입니다. 자, 여기서 띄어세기 부분을 보면요. 띄어세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선 문제 자체는 15에서 10씩 13번 띄어센 수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의 연장으로 15만 10만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똑같은데 만자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너무 체감으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를 안 좋아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15만에서 10만씩 3번 띄어센 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10이 있었는데 몇 번? 한 번? 두 번? 3번 띄어서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 15만이구나. 죄송해요. 15에서 10만씩 3번 띄어섰으니까 한 번, 두 번, 3번이니까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자를 좀 띄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자를 띄고 그래서 여기서는 10 더해서 25, 그 다음에 또 10 더해서 35, 또 10 더해서 45네. 그런데 만자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다 만자만 붙이면 되는구나. 만이라고 해서 45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수가 너무 커서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여기 있는 만자를 띄고 생각을 하게끔 한 다음에 이제 다 풀고 나면 뒤에 만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문제는 곱셈의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3,520만에서 100만씩 4번 띄어센 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면 3,520만에서 자, 100만씩 4번 띄어센 수. 이미 이거는 100만이
4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100만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원래는요, 굳이 지금 이 식에다가 가로를 쳐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곱셈이니까 곱셈을 먼저 계산하잖아요. 근데 먼저 쳐줄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미리 요거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체크의 형태로 표현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 3520이랑 400을 더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3920이 될 거고 여기는 만이 있었으니까 만자를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띄어세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식으로 꼭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럼 밑에도 1000만씩 5번이니까 1000만 곱하기 5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형태 문제니까 기억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풀어주실 때 요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1일 말고 2일에서 설명드릴게요. 넘겨부터. 자, 이번에는 거꾸로 띄어센 수예요. 거꾸로 띄어센 수. 자, 거꾸로는 어떤 수에서 여기는 어떤 수가 나왔어요? 100만씩 4번 띄어센 수가 700만이었습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를 기준으로 두고 100만씩 4번이니까 100만 곱하기 4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100만 곱하기 4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는 700만이라고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400만이고 여기는 300만이구나. 그래서 얘가 300만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수 네모 쳐서 이런 형태의 식 쓰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쪽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연순의 가족이 매달 100만 원씩을 적금을 넣었더니 8월에 적금 통장에 있는 금액이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월에 적금 통장에 있던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친구들 눈에는 100만 원, 8월, 1,400, 5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얘네 둘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5월이랑 8월이 같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요 김에 한번 표 그리는 법을 쓰게끔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에서도 표 그리기 했었거든요. 이런 파트일 때. 그런데 그냥 여기서 5월, 7월, 5월 다음에 6월이죠. 5월, 6월, 7월, 8월 여기다가 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8월이 되었더니 얼마가 되었다? 1,40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100만 원씩이었다. 1,300, 1,200, 1,100. 그래서 5월에는 1,100이었구나. 이런 형태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굳이 머리로도 잘 되고 굳이 우리 아이는 8월에서 5월 바로 빼져요. 근데 이렇게 표를 그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표라는 거는요.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쉬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몰라요 하고 체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배워서 적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수학독해라는 교재도 풀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으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계산해서 빼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계산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 갔죠? 2번. 저 2번 문제 풀면서 좀 무섭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번 문제. 네. 요새 하도 많이 뉴스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이거 우리 엄마쌤들은 한 번에 답을 맞추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거 모르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쵸? 자, 진우가 사는 아파트의 가격은 매년 1,000만 원씩 올랐대요. 그러면서 현재 4억 1,500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6년 전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바로 계산 나오시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만약에 10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6년 전이니까요. 4억 4억 1,500만 원. 그래서 매년 1,000만 원 6년? 그러면 6천만 원? 이렇게. 그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빼야겠죠? 6천만 원. 그래서 친구들에게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법도 알려주어야 해요. 자, 그럼 뺄 때 어떻게 빼요? 지금 이거 감 못 잡는 친구들은요. 그냥 세로 셈해도 되거든요. 4억 1,500 게다가 여기다가 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6천 해서 세로셈으로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빌려와서 풀 수 있게끔 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띄어센 횟수입니다. 띄어센 횟수는요, 어느 부분 이용할 거냐면요. 아까 우리 요 부분이요. 5일 금액 만들기. 요 부분에 있는 요 네모칸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50만에서 100만씩 띄어센 수는 650만이었습니다. 100만씩 몇 번 띄어세웠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50만에서 시작은 여기예요. 자, 100만씩 띄어센 수가 650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띄어센 수가 이만큼인데 얘가 650만이래 라고 식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100만 곱하기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 400만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고 여기 있는 4번을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계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에서 어느 금액에서 몇 번 띄어서 뒤에 있는 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찾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 20만에서 5만씩 띄어센 수가 35만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35만이잖아요. 그리고 시작은 20만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마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찾게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20만이고 35만이니까 여기 15만인데? 그럼 15만이 되려면 5만씩 몇 번? 5만씩 3번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답은 3번으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저는 위에 네모로 이렇게 거꾸로 채워놓고요. 여기는 방금 문제 읽는 그대로 하고 아이들이 생각의 흐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순서가 다 있으니까 2가지 방법 모두 다 알려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니까 네, 이렇게 티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 여기는요, 제가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문제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한 달에 2,500만 킬로미터를 가는 우주선을 타고 5천만 떨어질 지점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릴까요? 자, 이해하셨나요? 한 번에 혹시? 우리 엄마쌤들 이거 제가 읽고 지금 만약에 책을 보고 계시다면 이해가 되나요? 저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수가 너무 커가지고 딱 느낌상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티칭을 하면 좋냐?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지구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은 얼마가 떨어졌다? 자, 1억. 여기서 여기만큼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자, 그런데 한 달에 2,500만 킬로미터를 가는 우주선을 타고 태양에서 5천만 떨어진 지점에서 가려면 몇 달이 걸릴까요? 그러면 태양에서 이렇게 떨어진 지점이 5천만 떨어진 지점. 그럼 요 지점까지 도착하려면 자, 얼마예요? 여기서 이만큼은 1억이죠, 1억. 맞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1억을 구하기 위해서 2,500만
킬로미터를 가는 우주선을 타고 몇 달을 가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달이에요? 4달이죠, 4달. 네. 그러면 이거는 친구들이 문제 자체의 이해를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었을 때 그림, 이런 거리가 나왔을 때는 전체를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 주어진 거를 표현하고 표현해서 물어보는 것을 체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순차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그림 그리는 연습시켜 주세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엄마쌤들이 여기다가 설명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몰라요 라고 하면 종이다가 설명해 주시고 쏙 뺀 다음에 친구 보고 한번 다시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 크기 비교예요. 수 크기 비교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끊어야 되죠. 너무 커요. 저도 끊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끊고 하나, 둘, 셋, 넷 끊었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끊고 하나, 둘, 셋, 넷 끊었어요. 끊고 네, 끊고 이제 문제를 읽는 거예요. 브라질의 인구는 이라고 하고요. 끊은 다음에 여기서는 아이가 음성으로 읽게 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학교에서 수 읽기 하거든요. 그럼 그때 안 읽은 친구들은 입에 붙지 않아서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읽을 때 브라질의 인구는 얼마예요? 2억 1,255만 9,417명이고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7,352만 3,615명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때 조금 느낌 받으셨어요? 2억 끊어 읽고 1,255만 이렇게 읽고 9,417 끊어서 읽고 그러니까 일십, 백, 천 단위로 끊어, 만, 끊어, 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자, 비교할 때는 당연히 여기는 1인데 여기는 7이니까 더 적은 나라는 브라질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어느 부분의 수가 틀린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써보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끊어서 봐주는 거예요. 똑같이 끊었습니다. 그러면 13,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가면 될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더 커야 되는데 그 다음이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 큰 수 4. 그런 다음에 쭉쭉쭉 9까지 4, 5, 6, 7, 8, 9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끊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끊어서 4, 3 땡, 4, 3, 5 보고 어떤 수가 더 큰지 5가 들어가면 0이고 5가 들어가면 7이니까 알맞지 않으니까 6부터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끊어서 해주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수 만들기예요. 큰 수 만들기는 앞에서 2자릿수, 3자릿수, 4자릿수로 해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의 팁은요. 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수 정리라 하면 그러니까 가져다 쓰지 않게끔 해주세요. 0, 1, 3, 4, 5 순서대로 정리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큰 수는 5, 4, 3, 1, 0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작은 수는 0, 1, 3, 4, 5 근데 0이 앞에 올 수는 없으니까 1이랑 0을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읽어서 큰 수 작은 수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수가 많아요. 그쵸? 수가 많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 순서대로 0, 1, 0, 1, 2, 3, 4, 6, 7, 8 이렇게 적었죠. 자, 지금 제가 쓰면서 어떻게 했나요? 0 긋고 1 긋고 그었죠. 이거 아이들 꼭 시켜주셔야 돼요. 네, 이거 약간 좀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놓치고 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연령이 어릴 때부터 무조건 연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큰수
부분은 정리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곱셈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C단계에서도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곱셈 부분을 보면 지금 형태 봐주세요. 345 곱하기 40은 뭐 13,800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연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산 충분히 하고 넘어와야 되는 파트예요. 연산 안 되는데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연산 안 되는데 1로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면서 친구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실력은 업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학 독해에 장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연산하고 넘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넘기고요. 자, 여기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 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요 파트가 들어가면 수학을 하기 싫어하는 그 연산 파트예요. 왜냐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려서 365 곱하기 8. 그쵸?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가려서 365 곱하기 4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려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365 곱하기 8이다라는 거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365 곱하기 40이다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나온 값들을 우리는 더해야 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표현은 왜 표현을 하게끔 하냐면 아이들이 그냥 기계적으로만 연산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의미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 의미 알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1번 해볼게요. 먼저 가로셈 쓸게요. 198 곱하기 37, 100 곱하기 37이죠. 이렇게 쓰고 얘를 바로 가로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198 곱하기 37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198 곱하기 7 부분, 여기는 198 곱하기 30 부분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우리 앞에 C단계 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은 똑같은 유형이어서 문제에 체크하고 포인트 체크하고 끊고 그 다음 포인트 체크하고 단위까지 체크한 다음에 체크한 거를 가지고 모두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곱셈인 걸 찾아낸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C단계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있는 조건들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자, 한 대에 40명까지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끊고 40명 체크. 이 버스에 182대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뒤에 물어보는 게 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있잖아요.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그대로 가져다 적고 그 다음에 한 대에 40명 그리고 버스 수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똑같고요. 자, 이번에 곱셈의 활용인데요. 곱셈의 활용에서는 지금 여기 4일 문제에서는 지금 문구점에서 하나에 450원짜리 지우개 16개와 하나에 780원짜리 딱풀이 20개를 샀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밑줄을 그으면서 지우개까지 어떻게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딱풀까지를 끊어주시고 여기다가 450 곱하기 16을 적어보게 해주시고 780 곱하기 20을 적어보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적어보고 여기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모두 얼마인지 나온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잖아요. 풀어보라고. 그러면 얘를 가리고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가리고 풀 때는 식을 어떻게 쓰면 돼요? 450 곱하기 16 더하기 780 곱하기 20.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지우개. 얘는 딱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랑 더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식으로도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곱셈의 활용도 똑같은 형태니까 앞부분이랑 똑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자, 4주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부분도 곱셈이랑 똑같은 형태예요. 여기는 이렇게 210 나누기 30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30 뒤로 보면 나머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것 중에 검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C 교재 보여드릴게요. 혹시 앞부분에서 못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C 교재거든요. C 교재 형태가 지금 나눗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이게 C 교재예요. 자, C 교재에 보면 곱셈식을 나눗셈 몫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눗셈이 나와 있고 곱셈식으로 풀잖아요. 이게 검산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D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검산식으로 앞에 있는 나누는 수를 찾아보라고 했죠.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친구는 앞부분에서 여기 C2 교재 꼭 하고 뒤로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수만 커지고 연산이 되어 있으면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 네, 여기도 나눗셈의 활용.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교재가요. D1 교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D1은 앞쪽에 그 큰 수 부분이 좀 더 힘을 주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교재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없을까요? 네. 그러면 잠시 5분만 쉬었다가 저희 DDD2 교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5분만 쉴게요. 네, 이제 우리 D2 교재 할게요. D2 교재. 자, 먼저 D2 교재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플라토 D 교재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D2의 구성은 같은 경우는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우리 플라토로 우리 D단계 교재를 다 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D단계 교재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플라토 D단계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학독해 D2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 좋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각도 같은 경우는 뭐 예각, 각도의 합과차, 예각 직각 둔각, 합차, 세각, 내각, 각도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각을 형태를 보면 제가 딴 거를 쓰긴 했는데 네, 각도기와각, 삼각형, 수직평행, 다각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있는 각이 얼마인지 직접 각도기로 재어보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4개의 각이 얼마인지 해서 사각형의 각이며 그리고 직각 이용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각, 둔각 이렇게 표현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한 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정각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평행선. 여기도 뒤에 보면 지금 사각형 있는 부분에 평행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평행사변이 이렇게 쭉 다 있어요. 마름모 다각형 있으니까 꼭 플라토 교재를 풀고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정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식을 쓰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각도 부분은요. 나중에 어느 부분이랑 제일 중요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부분에 기하 파트랑 바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나오기도 하지만 이 파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면 기하 파트를 계속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히 이제 뭐 돌리고 뒤집고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포인트 있게끔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각도 볼게요. 각도 보면 뭐 예각, 직각, 둔각 있죠. 먼저 여기서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표현할 때는 예각은 좀 예리한 각이야. 직각, 둔각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똥침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로 똥침을 해야 너가 아프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각으로 똥침을 하면 얼마나 아프겠니 이러면 아이들이 단번에 예각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약간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계바늘 그리고 바늘이 이루어지는 작은 쪽 각의 종류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작은 쪽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각이 두 개가 나오죠.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여기가 작은 쪽. 그리고 요 바깥쪽은 큰 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딱 끝나지 마시고요. 이 시계에 대해서는 전체 시계의 각도를 좀 알아보는 것도 좋기는 해요. 이 파트에서는. 지금 시계를 그냥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면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3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그럼 여기는 1시고 여기가 2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각 하나, 여기는 각 하나는 몇 도가 될까요? 90도를 3개로 나눴으니까 30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여기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1시간? 1시간의 각도는 30도이다라고 하지만 또 이제 1분의 각도도 물어볼 수 있어요. 1분. 아주 요렇게 작은 각도. 그럼 어떻게 돼요? 30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몇 개로? 5개로. 그러면 몇 도가 나오냐면 6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의 각도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라토를 하고 이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각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시 30분이다 라고 하면요. 우선 그려볼게요. 자, 30분 가서 콕 찍고 이거 우리 시계 배웠을 때 분 30분 먼저 체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서 콕 찍었어요. 콕 찍고 4시죠. 4시는 4시와 5시의 딱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작은 쪽을 표현을 했더니 작은 쪽은 뭐예요? 예각이죠. 네, 예각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운 이상 여기도 왠지 각도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거를 알려주고 여기 좀 쪼개보자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미 1시간 하고 그 다음이 1시간에서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는 각도 부분은 몇 도? 30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에서 5 사이에 있는 작은 바늘 쪽에 있는 각도는 절반이에요. 30분이기 때문에 절반이어서 30의 절반, 그럼 30도 나누기 2까지 써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5도.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얘네들은 45도이다 라고까지는 한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 방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분 먼저예요. 분 먼저인데 여기는 정각이니까 12. 그리고 여기는 7. 체크.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은 직각보다 크니까 무슨 각? 둔각. 쓰고 각도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 몇 도? 이쪽 90도.
그리고 여기는 30도가 두 개니까 여기 몇 도? 60도. 그래서 합치면 얼마? 150도. 이렇게. 요거까지도 이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각도의 합과 차입니다. 각도의 합과 차는 두 각을 더했을 때, 두 각을 뺐을 때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고 합차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기역의 각도잖아요. 그러면 기역의 각도를 구하는 식까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기역이 뭔지 확인.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역이 무엇인지 확인. 체크.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요, A, B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네. A, B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노출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아이들은 이거를 A, B로 보게끔 만나게 돼요. 제가 잠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그냥 프린트인데요. 제가 이거는 수업 준비하면서 이면지였어요. 제가 딴 거로 준비한 이면지였는데 그냥 한번 볼까요? 지금 중학교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냥 중학교에서 나온 프린트예요. 학생 프린트. 근데 여기도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A, B, 각 A, 각 C 이런 게 조금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미리 조금 약간 은연중에 노출을 슬쩍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등에 올라갔을 때 이런 문자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해도 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D잖아요. 이제 2, 3년 있으면 이제 중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6살, 5살, 6살 때 1 더하기 1 벌써 하고 있죠. 그러듯이 그때 이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듯이 여기서부터도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서 적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노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엄마쌤들이 표현을 할 때는 우선 식을 써볼게요. A 부분이 45도. 그리고 기억은 직각이니까 90도. 해서 얼마? 135도라고 쓰고 답은 135도라고 적어주죠. 자,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면 A 더하기 B가 135라는 것도 되겠구나 라는 표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180도인 거. 180도에서 45도, 45도 빼면 90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180도 빼기 45도 빼기 45도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거와 똑같은 식은 그냥 180도에서 45도랑 45도를 더한값을 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자,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게 마이너스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도 각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삼각형의 세각. 삼각형의 세각은 얼마다? 네, 180도이다 라는 거 요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80도에서 60도, 60도 빼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방금 전은 아까 A, B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각기역, 각니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각기역, 니은. 아까 여기서 기역 이렇게 있었죠.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왠지 친구들은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 따로 구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기억 따로, 니은 따로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얘가 물론 직각삼각형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 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 결국 각 기억과 니은은 180에서 90도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각 기억 더하기 각 니은은 얼마? 전체 180도에서 115도를 빼주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65도
적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의 내각입니다. 네. 사각형의 내각인데요. 우리 삼각형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런데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도 생각해주면 되니까 180도 더하기 180도. 그래서 360도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사각형이잖아요. 사다리꼴도 사각형이니까 얘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 삼각형 하나, 삼각형 하나 이렇게 해서 360도이다 라는 것도 여기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360도 알았으면 하나 빼서 130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는요. 플라토에서는 10을 쓰라고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10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 꼭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 우리 360도에서 빼기, 아까의 더하기처럼 풀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씩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친구들한테 빼고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360에서 110을 빼요. 아, 그러고 났으니까 250이지. 250에서 또 70을 빼요. 70을 빼고 또 50을 또 빼요.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그렇게 빼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더해서 빼면 되지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과 니은의 각도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각, 기역, 더하기 각, 니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각 기억 더하기 니은은 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번호를 붙여주거든요. 1번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자, 1번 붙여서 어떻게 해요? 360도에서 60도랑 120도를 뺍니다. 라고 해서 답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 구하기입니다. 각도 구하기는요, 여기도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체크해서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지연이의 피자 한 조각 가운데 각도가 120도이고 민지의 피자 조각 가운데 각도가 75도입니다. 지연이의 피자 조각은 민지의 것보다 각도가 몇 도 더 클까요? 비교죠, 비교. 자, 이제 친구들한테 문제를 보면서 자, 비교기 때문에 빼기인 거고 합이기 때문에 더하기인 거고는 아이들이 이제 바로 문제 보고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파트예요. 자, 그리고 120도다 그러면 뭔가 각도의 감각을 조금 더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가 피자를 그려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얘는 90도잖아요. 네. 자, 그러면 90도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9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90도는 직각으로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요만큼이 120도예요 정도는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쵸? 75도도 마찬가지로 90도를 기준으로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로 나눠야 돼요? 4개로 나눠야겠죠, 90도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중에 3개가 75도예요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려보는 활동, 그리고 대략의 감각, 그러니까 감으로 90도지만 대략으로 나와서 어림잡아서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각도는 넘어가 보고 이제 평면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밀기예요, 밀기. 자, 밀기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고 여기서 주어져 있는 6cm 밀었을 때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한 포인트 잡고만 시작해주시면 돼요. 자, 포인트 잡고 그 포인트 그대로 그릴 수 있도록. 그럼 여기는 도형을 왼쪽으로 9cm를 밀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만약에 내가 이 포인트를 잡을 거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 7칸, 8칸, 9칸 해서 이 모양이 여기니까 여기서는 2칸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꼭 밀기나 지금 뒤에 할 돌리기, 뒤집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따라서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친구들은 막상 옮겨놓고 또 까먹어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포인트를 안 잡고 밀어버리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공간이 없으니까 더 그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포인트 안 잡고 그리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몇 칸씩 이동했는지 문제 읽고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밀기여서 쉬워요. 자, 넘겨볼게요. 자, 뒤집기입니다. 자, 뒤집기는 우리 이제 뭐 플라토 평면 주머니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 펜토미노 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 여기 수업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쌤들은 아마 다 관심 있으셔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하고 이제 교재로 넘어가면 바로 쉽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고 점 찍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는 한 칸 떨어졌네, 한 칸 떨어졌네, 점 찍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한 칸 떨어졌네, 점 찍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여기서는 한 칸, 2칸, 3칸이네, 한 칸, 2칸, 3칸이네, 점 찍고 땅땅 이렇게. 아이고야, 제가 틀렸어요. 한 칸, 2칸, 3칸 여기서부터예요. 한 칸, 2칸, 3칸 여기 점 찍고. 이렇게 해요. 제가 여기서부터 점 셌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요거 뒤집기 같은 경우는 하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뒤집었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나 왼쪽으로 뒤집나는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 도형은 라 도형을 뭐 한 거예요? 네, 아래로 뒤집거나 또는 위로 뒤집은 거죠. 그래서 답 2개 다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뒤집은 도형입니다. 2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왼쪽 오른쪽 만약에 이거로 하면 이거는 펜토미노긴 한데요. 자, 제가 왼쪽 뒤집고 맞죠? 기준으로 다시 오른쪽 뒤집고 모양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로 뒤집거나 원래에서 위로 뒤집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한번 여기서 다시 뒤집기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 똑같다, 왼쪽 오른쪽 똑같다. 자, 그리고 이제 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돌리기가 제일 헷갈리죠. 네, 돌리기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돌리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티칭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제 푸는 방법도 다른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준을 세우라고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90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간 그림? 90도 돌려서 요 위치에 요쪽 위치에 간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또 돌려서 사방을 다 그려보라고 연습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시킬 때 사방을 다 그리는 거예요. 네, 요거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딱 두는 거죠. 딱 기준 뒀을 때 T자로 이렇게 잡을게요. 저는 T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잡았잖아요. 그럼 얘도 T자로, 그 다음에 T자로, 그 다음에 잘 돌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T자로 이렇게. 네, 요거를 이렇게 연습시켜 주시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모양에서 한 직각, 두 직각 180도 돌렸잖아요. 그러면 아, 이 모양이구나 바로 찾을 수 있죠. 얘가 기준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연습할 때는 지금 이 모양으로 4개에 있는 다 방향을 그려보고 그 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좋고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 같은 문제가 정리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4개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 기준을 두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 모양을 대략의 모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얘는 가예요. 똑같죠? 가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얘를 돌렸어요. 얘를 돌렸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무슨 모양이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죠? 나를 가져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돌릴게요. 나를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또 돌릴게요. 그 다음에 달을 가져다 놨어요. 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엄청 삐뚤빼뚤한데요? 제가 책 보고 막 화면도 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괜찮아요. 그럼 볼게요. 라 도형은 다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그랬죠. 라 도형은 나 도형을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이쪽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도 알려줘야 되죠. 맞다. 여기가 시계. 이게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그쵸? 방향. 그러면 어떻게 써요? 시계 방향으로 한 번만 움직였네. 그래서 90도만큼 돌린 도형입니다. 바로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볼게요. 1번. 다 도형은 다 어디 갔지? 여기 있죠. 나 도형은 나 여기 있죠. 시계 방향으로 한 번, 2번 돌렸죠. 그쵸? 나에서 한 번 갔고 2번 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몇 도입니다? 네, 180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조금 헷갈리는 거 해볼까요? 우리 여기 3번. 가도형은 나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래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가인데 나잖아요. 나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 직각, 두 직각, 세 직각, 9, 3, 27.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얼마? 270도만큼 돌린 도형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시계 방향이 아니라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시계 반대라고 표현할게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0도만큼 돌린 도형입니다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가도형은 나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친구들이 너무 헷갈려하거나 그러면 꼭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그 모양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린 다음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뒤집고 돌리는 거 앞에 거 옆에 거 잘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보면요. 여기서 문제를 보면 아래쪽으로 3번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3번 돌렸을 때라고 나와요. 그쵸? 이거는 끊어 봐야 돼요. 자, 먼저 하나씩 정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3번 뒤집었다? 얘를요. 1번, 2번, 3번 뒤집었죠. 자, 그랬더니 어떤 거랑 똑같냐면 지금 이 모양이 한 번 뒤집었을 때는 반대고요. 2번 뒤집었을 때 원래 모양이에요. 그러면 3번이면 2번 한 번으로 쪼개보는 거예요. 2번은 원래 자기 모습, 한 번은 진짜 뒤집은 모습. 그래서 자, 3번, 그러니까 짝수번, 홀수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뒤집은 모양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뒤집고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3번이래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까 썼던 것처럼 시계 반대가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바꿔요? 시계 방향으로 바꿔요. 시계 방향으로 270도면, 시계 반대에 270이면 시계로 90도거든요. 90도 3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저는 요 문제를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계 방향으로 270도 돌리라고 안 하고 문제 풀 때는 뽀뽀 시키세요 라고 하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라고 해요. 그러면 요만큼은 뭐예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죠. 그럼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270도로 푸나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푸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3번씩이나 돌려가면서 헷갈려 하지 말고 한 번만 풀자라는 거예요. 우리 180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오른쪽으로 4번 뒤집고 2번 자기 모양인데 여기서 생각.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만큼 2번? 120도? 180도? 180도 2번이면 360도인데? 자기 모습인데 이런 계산들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었을 때 끊어서 몇 번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5번은 어떻게 돼요? 4번 한 번으로 나누면 되겠죠. 4번은 자기 모습, 한 번은 뒤집은 모습. 이렇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움직이기입니다. 자, 어제 뭐죠? 우리 수라방에서도 디지털 숫자 나왔죠. 네, 요거 디지털 숫자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사고력에서도 뭐 디지털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성냥개비 숫자로도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를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어떤 숫자가 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예 요 디지털 숫자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2를 뒤집으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5. 자, 3을 아래로 뒤집으면 다시 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숫자 9를 시계 180도 돌리면 이라고 하면 요거는 180도 돌린다라는 거는 점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따다다당 어떻게 6 이렇게. 이런 것들은 친구들에게 180도 돌리면 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점대칭인데 이런 언어들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네, 8이죠. 8은 다시 돌려도 자기 모습이죠. 자, 이거 우리 효진쌤 수업할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보면 이것들이 반으로 쪼갰을 때 네, 선대칭이 되는지 또 반으로 쪼개서 똑같아지고 또 가로로 쪼갰을 때도 똑같아지면 어떤 자기 모습이라는 거 요거 한 번 더 친구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무는 종이에다가 그려보고 점대칭도 확인하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삼각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가면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먼저 삼각형 부분에서는요. 지금 변의 길이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서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해요.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게 저기 있는 2번을 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중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삼각형을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엄마쌤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요. 이거는 나중에 포함 관계인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이등변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도 되고 삼각형도 되고 이런 포함 관계 기억해 주셔서 친구들이 요 부분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고 이등변은 이등변이에요로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여기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여기 4번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정삼각형이죠. 근데 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두 각도 같다라는 거니까 얘는 답이 정삼각형이에요.
각형도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됩니다. 자, 요거 유의할 점이에요.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넘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밑줄 긋고 두 개의 변이 같다라는 거 포인트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도 정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 확인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일로 넘어갈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이거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이 길이가 같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밑변의 크기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체크한 요 조건들을 아이들이 꼭 기억해서 이등변은 바로 70이면 70, 얘는 60이면 60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얘도 50이면 여기가 50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그림상에다가 표현하고 답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하고 이등변 삼각형인지 알아보세요잖아요. 그러면 이등변이 되려면 나머지 그러니까 하나 말고 나머지 두 개가 같은 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니까 여기서 봤을 때 120, 40이면 나머지 하나 20이거든요. 그럼 아닙니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75도, 30도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네, 75도죠. 네, 75도. 아, 맞습니다. 체크하죠. 그럼 여기서 식을 쓸 때 어떻게? 180도에서 75도를 뺐어요. 또 30도를 뺐어요. 75도네. 아, 75, 30, 75. 아, 이렇게 돼서 75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각은 모두 예각. 직각은 한 각이 직각. 둔각도 한 각이 직각이에요. 한 각이 둔각이에요. 그러면 예각이고요. 얘는 지금 여기는 둔각이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둔각. 여기는 직각이니까 무조건 직각. 예각. 여기는 무조건 둔각. 여기 예각인데요. 라고 하죠. 자, 예각은 세 각이 모두 다 예각이어야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요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중요하니까 친구들이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각이 예각인 삼각형은 모두 예각삼각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틀린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틀렸어요. 두 각이 예각이면 모두 예각이라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둔각에도 나머지 두 각이 예각이고요. 직각에도 나머지 두 개가 예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는 예각이 두 개가 있지만 예각삼각형이 아닙니다. 둔각삼각형도 직각도 썼으면 둔각 삼각형에도 예각이 두 개가 있지만 예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땡. 자, 여기서는 두 각이 둔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둔각이라고 하면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각이 만약에 하나가 91도, 하나가 91도라고 하면 이미 벌써 182도가 돼서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삼각형의 세각은 180도인데 둔각, 두 각을 합치면
합하면 180도보다 둔각 두 개가 더 큽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표현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디로? 사각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 1번 여기. 네. 자, 1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의 내리는 거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정확한 용어를 알았으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왜 기본 문제 중에서도 빈칸 채우기 문제들에 해당이 돼요.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면. 근데 이런 문제 되게 소홀하고 그리고 용어에서 틀려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자, 여기서 직선이라 하면요. 우리 엄마쌤들이 선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직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선분은 점과 점을 잇는 고든선이고요. 직선은 점과 점을 지나가는 아주 고든 무한히 뻗어 있는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런 차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그러면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뻗쳤는데 여기가 직각일 때 이런 표현. 자, 이거는요. 지금 우리 다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연습이 좋냐면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 거를 방금 제가 그린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평면 도형에서의 독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되든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여기다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직선이 이거를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수직이구나.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한 직선은 다른 직선에 대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을 보면서 그리고 수직 표시하고 한 직선은 이거죠. 예. 자, 다른 직선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요? 수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선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 뻗어. 여기도 뻗어. 서로 얘네들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다? 평행하다. 직접 그리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이런 직선은 무슨 선? 평행선. 그리고 여기서 평행한 한 직선에서 그럼 평행하게 그릴게요. 그리고 평행선을 그릴게요.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대해 수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수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직각 표시해줘야 돼요. 이때 수선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높이라고 할까요? 자, 거리라고 해요. 이 부분을 평, 행, 선, 사, 이, 의, 거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우리 엄마쌤들도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정리는 안 해봤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각, 직선, 선분, 평행선 이런 용어들을 노출을 조금 많이 시켜주세요. 조금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은. 그리고 이 부분은 평행한 직선 찾을 수 있도록 수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네.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를 할 때요. 어떤 정리가 필요하냐면 잠깐만요. 자, 요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친구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저는 사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있잖아. 사각형의 왕 중의 왕은 정사각형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정사각형을 직접 그려보지요. 이건 정리법이에요. 자, 그리고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을 좋아하는 애들이 또 있어.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직사각형이 있고 말은 뭐가 있다? 직사각형은 뭐 이렇게 큐다랗기도 하고 이렇게 뚱뚱해서 이렇게 크기도 하고 이런 거야. 그리고 말은 뭐는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려봐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서로 이렇게 화살표를 위아래로 할게요.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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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리고 제 밑에 단계는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 이 그림 그린 거에서 이제 위로 거꾸로 올라가요. 사다리꼴은 평행하는 변이 한 쌍 있으면 돼. 여기도 얘네들이 한 쌍이지. 그래서 무조건 사다리꼴이야. 그리고 얘는 사다리꼴이 왜 사다리꼴이냐면 사다리 모양의 일부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대. 라고 해요. 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얘는 한 변이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한다. 근데 또 다른 변도 평행한다. 평행하니까 얘네들의 길이도 아마 똑같을 거야. 여기 각은 똑같겠지?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쌍이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얘네들은 여기 직각이 4개나 된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 마름모는 4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얘도 평행사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정사각형은 얘네들을 모두 해당할 수 있는 특징을 다 갖고 있다. 한 변이 평행하기도 하고, 두 변이 평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기도 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정사각형은 사각형의 왕 중의 왕,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왕이야 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여기다가 사각형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각형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다리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정사각형,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는 마름모.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자, 그리고 펼쳐서 왼쪽, 오른쪽을 같이 설명해주면 사각형에 대한 정리가 이제 완벽하게 끝나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어떤 활동도 하면 좋냐면 사각형이잖아요. 여기는 막 이렇게 삐뚤빼뚤 사각형도 막 그려봐요. 그리고 여기는 사다리꼴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실제로 마름모를 그리고 정사각형을 그리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다 사각형이긴 하나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의 이름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 바로 문제가 풀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지금 평행사변형의 변과 각 할 때 지금 두 변의 길이가 6cm, 8cm인 평행사변형의 네 변의 길이 합이잖아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니까 한 변 6cm, 한 변 8cm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문제 풀 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기하는 기하라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지금 도형을 이렇게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서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는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 서로 이웃한 변은 각은 180도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얘네들은 바로 옆에 이웃이다. 이웃한 거는 180도네 적어보고 180도에서 얼마? 35도를 빼니까 이거 값이 나오는구나. 145도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식 적어 보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름모와 직사각형. 마름모는 4변이고요. 그래서 곱하기 4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4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직사각형 4변의 길이의 합이죠. 자, 직사각형은 4변을 모두 다 더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 직사각형은 8cm, 7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도 그려보는 거예요. 네, 8cm, 아이고 7cm가 너무 짧네요. 이렇게 그리기도 해서 얘네들이 얘와 얘가 같잖아요. 그리고 얘와 얘가 같잖아요. 그래서 요식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8 더하기 7을 한 다음에 똑같은 게 2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풀고 이 방법으로도 풀거든요. 우리 플라토 보면 2가지 방법으로 풀게끔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배웠다면 2가지 방법의 식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틀린 설명은요. 여기 있는 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친구들이 틀린 설명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정리가 되고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만 이 교재를 마무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교재가 끝났고요. 추천 교재. 네, 끝났고요. 어때요? 이렇게 D단계로 갑자기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워졌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근데 이런 평면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교구 많이 만지고 그리고 뭔가 용어가 많이 노출이 된 친구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해요. 근데 도형을 만져보지 않는 친구들은 특히 요 각도가 나온다던가 평행, 뭐 수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리 엄마쌤들 또는 다른 이제 어머님들은 도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도형이 너무 약해서 어려워해요. 용어를 너무 힘들어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CTM 여기 수업 듣는 우리 엄마쌤들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연령이 어리니까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수학 독해 D2 교재는 플라토 풀고 넘어오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나요? 네, 매번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저희 다음 주도 나머지 D3, D4 교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